과학적도 모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젊은 분들만큼 지혜롭고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전 생활 속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백신을 왜 맞추라고 그러는 거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면 이 정부에 묻는 겁니다. 백신을 안 맞으면 우리가 아프고 죽습니까? 그러면은 백신을 맞으면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을 맞히는 거면은 백신을 안 맞으면은 병이 들고 죽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맞힌다면은 그럼 백신을 맞게 되면은 아파야 됩니까? 안 아파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안 죽어야 됩니까? 그럼 백신을 안 맞아도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럼 백신을 맞으면은 안 아프고 안 죽어야 되는데 백신을 맞고도 아프고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아도 죽고 안 맞아도 죽으면 이왕이면 맞고 죽고 싶습니까? 안 맞고 죽고 싶습니까? 안 맞고 죽고 싶어요. 그 간단한 문제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제 아는 지인은 절친한 사람인데 백신을 안 맞고 코로나 걸려 중환자에 대해서 한 달 이상 고생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그럼 당신은 백신을 안 맞아서 그렇게 아팠으니까 이제 맞아야 되지 않냐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무슨 말씀으로 그럴 거냐고. 백신을 3차 맞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죽을 병 하다가 3차 아직도 못 나왔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맞이나 안 맞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유 선택권이 있다면은 각자 개인의 조개지 왜 맞는 사람이나 안 맞는 사람의 갈라치기를 해갖고 맞는 사람은 불합리한 조건을 세우고 맞는 사람에겐 왜 그렇게 반대합니까? 아니 첫 번에 정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2차까지만 맞으면은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맨날 2주 했는데 그러면 백신 2번 맞았으면 끝나지. 왜 자꾸 3차, 4차 앞으로 몇 차 맞을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에 말씀드리면 백신을 맞으면은 정말로 다 안 아프고 다 안 죽고 편하게 살 땐 다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역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에서도 알면서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조건 맞추려고 하니까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고 이렇게 반기를 들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는 진정 국민을 사랑한다면 이걸 살펴서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증상 환자라는 말을 사용하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무증상 환자를 말이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가당치 않은 겁니까? 아니 무증상이면 무증상인데 무슨 환자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벌써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에 온 지 2년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년 동안이면 이미 그 코로나 항체가 우리에게 전부 다 있다. 그 균이 다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막말하면서 코를 쑤시면 다 환자가 된다. 그런데 증상은 없어. 그건 뭐냐면 균은 보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람들은 결핵균을 다 갖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결핵균. 그리고 암균을 다 갖고 있다고 말을 들었어요. 그럼 그 결핵균과 암균이 다 있는데 사람들마다 인간의 그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암 환자가 되고 결핵 환자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뭡니까? 코로나 환자를 갖다 무증상 환자로 대비하듯이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환자인지 아십니까? 결핵 무증상 환자예요. 암 무증상 환자라고요. 그럼 우리들 전부 다 정부에서 당신 결핵 환자야, 무증상 환자야, 암 환자야. 그리고 우리한테 처방을 내려줘야 돼? 안 내려줘야 돼요? 아니 코로나는 무증상이라고 처방 내고 양성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나 결핵 환자인데 무증상 결핵 환자인데 나 무증상 암 환자인데 왜 이거 치료를 안 해줍니까? 왜 이거를 처분을 안 해주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토당토하는 말 갖다 자꾸 끌어당겨 무증상 환자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그걸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부에도 그거 함부로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리두기죠. 거리두기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전철을 하루에 최하 8번 이상 타요. 제가 8번 이상을. 그렇게 제가 바람꾼이라 막 돌아다녀요. 버스도 2번 이상 타요. 그럼 하루에 몇 번 대중교통을 해요? 10번 이상 타거든요. 근데 전철을 타다 보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전철 타기 전에 벤치가 있어요, 없어요? 벤치 있어요, 없어요? 벤치에 뭐라고 써 있어요? 3사람이 앉으시는데 어떻게 돼요? 2사람하고 거리두기 하죠. 그러면 전철을 기다릴 때는 밖에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하는데 전철 타면 어떻게 돼요? 타면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요, 밀려서 가만히 있어 전철 타고요, 나올 때도 밀려서 타요. 거리두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저같이 무식적이도 이렇게 아는데, 아니 분명히 차 밖에서는 거리두기 하고 전철 안에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가씨도 안고 타요. 내가 안고 싶어 타는지 알아요? 다 알잖아요. 밀려서 타잖아요. 어떻게 피해가요 거기서? 무슨 놈의 거리두기가 되느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백신을 안 맞겠다고 안 된다고 그래 나오지만은 그 백신 아주 신봉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거리두기에 신경을 쓰고 또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백신을 맞든 안 맞든은 그건 난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고 각자 선택할 일이지 강권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걸 빌는 삼아 자유보다는 개인의 인권을,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지금 우리 집안에서도 저하고 우리 집안도 꽤 많은데 2사람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왜 안 맞아? 왜 맞지? 지금 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나 집안에서 못 가고요. 지금 못 가는데 여러분들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 정부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계획적이거나 어떤 악의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을 혐오 세력으로 삼지 말고 저들이 왜 반대를 하고 있는가, 왜 저런 거를 참작해서 정책을 위반하고 정책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지만 코로나가 무증상 환자라듯이 우리가 결핵분이랑 암균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입시키면 똑같이 무증상 환자요, 암 무증상 환자가 되니 그런 말 자체도 사용하지 말고 정말 선택적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백신을 주입을 시키든지 반대해도 아무 제재가 없든지 이렇게 하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고 국민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부들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여기 청년 말씀하시겠다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력이 너 아니라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젊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1년에 4번을 맞으면 그게 백신입니까? 1년에 4번을 맞으면 그게 백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델타 변이가 왔다고 해서 부스터샷을 맞으랍니다. 다음번에는 하이퍼샷을 맞으러 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울트라샷을 맞으러 갈 겁니다. 그 다음에는 풀체인지샷을 맞으러 갈 겁니다. 오미크론이 나와서 또 백신을 만든답니다. 다음번에는 6미크론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번에 7미크론이 나올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이게 상식에 맞는 사회입니까? 아니요! 제가 한평생 마음속에 갖고 있는 신념이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그건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그건 노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질병청은 저희를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접종자 한 명은 식사를 하게 하고 6명이 모여서 먹게 하더니 식당에서 지금은 혼술 혼밥을 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다음번에는 대중교통을 타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아예 집에 나오지 말라고 할 겁니다. 나오면 체포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냄비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조금씩 따뜻해지는 물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산부에게는 감기약도 잘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몸을 공격할 수도 있고 복중의 태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임산부에게는 감기약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백신은 3개월인가 6개월 만에 만든 백신은 우리 아이, 우리 와이프, 우리 부모님에게 검증도 되지 않은 채 마치고 있습니다. 화해자에서 나온 부작용 목록을 보면은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 그게 약입니까? 독약입니까? 그걸 우리 와이프와 우리 애와 우리 부모님에게 맞춘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대선이 진행 중입니다. 어느 대선 후보는 마치 미접종자가 보균자인 것처럼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저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일상을 지내고 싶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보균자처럼, 내지는 질병에 걸린 것처럼,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 피켓을 봤는데요. My body, my choice. 저 피켓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그 구호 한번 외쳐도 될까요? 제가 백신 패스하면 여러분들께서 철회하라라고 2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백신 패스! 철회하라! 철회하라! 감사합니다.